안녕하세요. 글로벌 책의 조이준입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불, 개당 12만 불에 달할 정도로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제일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어딜까를 보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입니다. 전 세계 정부들이요, 비트코인을 약 46만 개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좀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75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700조 가니까 이게 큰 돈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보다도 많은 돈이거든요. 이 많은 비트코인을 정부가 어찌 가지고 됐냐, 그리고 어떤 정부들이 많이 가지고 있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정부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압수하거나 코인을 압수하면 바로바로 팔아버렸거든요. 팔고 현금화해서 현금을 모셔놨는데요. 요즘에는 이 비트코인을 정부들도 팔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게 앞으로 정말 중요한 외환 보유고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범죄단체들로부터 가져온 다음에 이걸 모셔두고 있기 때문에 점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략 자산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한번 좀 알아보면요. 코인텔레그래프는요, 지난 9일입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약 46만 개에 달하고요. 이는 전체 공급량이 2.3%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드러나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사들인 게 아니고요. 사실 범죄단체로부터 다 압수한 겁니다. 약 20만 개를 갖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20만 7천 개, 중국이 19만 개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비트코인의 진심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둘러싼 범죄 행위가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보면 20만 개가 미국, 19만 개가 중국, 그 다음에 또 금융 중심지죠. 영국이 6만 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각 나라별로 어떤 나라가 정말 금융의 강국인지 그리고 떠오르는 샛별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에 한 4만 6천 개가 있고 부탄에 13,000개,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에 한 6천 개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지금 이게 비트코인을 국정통화로 한다고 해가지고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요. 부탄이 또 13,000개나 갖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미국은 2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크로드, 다크웹, 랜섬웨어 범죄 단속 통해서 압류된 자산이고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그전에는 자산을 경매로 처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20만 개는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으로 살펴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발생한 위장앱 다단계 암호화폐 투자 사건인 플러스 토큰 사건을 적발하면서 19만 개의 비트코인을 압류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의 특징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 이 자산이 그대로 중국에 있는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팔아버렸는지 이걸 알 수 없거든요.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요, 이걸 콜드 월렛에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일부는 아니야, 이거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별로 필요 없다고 해서 팔아버렸을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 중국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국내 거래 및 채굴은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인 핵심의 국가로 남아있고요. 실제로 중국은 본토에선 이걸 제한하고 있지만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사실 중국이란 걸 생각해 볼 때는요. 그만큼 중국이 본토는 맞고 홍콩을 금융 중심지로 열어두면서 비트코인을 통한 아니면 미래에 닥쳐올 금융 변화에 대비하는 저수지를 만들어 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또 나중에 어떤 탐사보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탄이 아까 13,000개 정도로 많다고 했잖아요. 부탄은요, 국가투자기금인 드롭홀딩 앤 인베스트를 통해서요, 2019년부터 수력 발전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탄이 산속에 있고 수력 발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요, 2019년부터 파낸 게 2015년까지 1만 2천 개에서 1만 3천 개 정도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탄의 GDP가 약 30억 달러, 4조 원 정도라고 보면요, 부탄에서는 이 비트코인 보유량이요, GDP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엄청 많은 거죠. 부탄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체인으로 하는 게 모자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남는 수력 발전기를 가지고
채굴하는 거고요. 이게 그대로 국고로 입수되니까 부탄 입장에서는 전혀 이거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채굴 모델로 뭐 칭송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영국도 중국계 사기 조직이 만든 유령 회사를 수사하면서 6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압류했는데요. 기존에는 암호화폐를 즉시 매각해 국고로 환원했는데 해당 사건은 예외로 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비트코인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걸 예외로 하고 보유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영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과 중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 범죄를 단속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압수한 거네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 발발 후에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기부를 받으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가져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품, 구호물자, 인프라 복구 등에 사용됐는데요. 2025년 중반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한 186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받으면 그대로 팔아서 이제 군비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엘살바도르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했고요. 1일 1비트코인 구매 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올해 초까지 한 6,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국영 채굴소 건설, 화산 채권 발행, 그다음에 비트코인 전략 사무소 설치 등 전방위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IMF에서요.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에서 이거는 너무 법정 통화로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다. 이러면 통화 질서가 어그러질 수 있다라고 해서 압력을 가해서 2025년 법정 통화 지위는 철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책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계속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하고 북한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사실 도둑질을 해가지고 북한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데요. 이란이 그냥 미국의 제재로 외화가 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2019년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대신 등록된 채굴자들이 전기를 써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요. 이거를 이란 중앙은행이 강제로 판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란 정부는 자국 내에서 채굴된 비트코인을 모두 수거해서 국가 자산으로 만드는 구조인 겁니다. 채굴하고 싶으면 네가 전기에 어떻게든 마련해서 네가 해. 그런데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그럼 국가에 팔어. 우리가 살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외의 강자들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요. 알려지기로는 최대 42만 비트코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드러난 게 46만 개라고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42만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워낙 돈이 많고 투자청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에 일찍 투자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도 우리가 갖고 있다. 아니면 갖고 있지 않다라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높고요. 불가리아도 2017년 사이버 범죄 조직에서 20만 개를 압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불가리아 정부는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해당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불가리아가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회신을 했다면 아마 그 사이에 이걸 팔아버렸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아까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비트코인은 더 이상 민간의 그냥 투기 자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정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제도화했고요. 부탄은 채굴 자산화, 그러니까 채굴을 아예 합법화해서 국가의 돈을 들여서 그다음에 수력을 이용해서 채굴하고 있고요. 이란은 제재 회피 수단으로 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전시 자금으로 실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실체가 있다 없다 말은 많지만 어찌됐든 전시 자금으로까지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화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 전략 자산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정도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저는 완전히 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모든 이렇게 자산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통제해야 되거든요.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이 생겼을 때도 국가가 이걸 인터넷을 통제 못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 인터넷은 중국의 경우 완벽하게 통제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문제되는 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리고 암호화폐도 저는 그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점점 더 화폐화하고 있다는 걸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사가 많았잖아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뭐 국정원을 촬영한다든지 군기지를 뭐 관광 와서 촬영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됐는데 간첩법을 적용하지 못해서 그냥 풀어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똑같은 수법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중국이 관광객을 가장하거나 아니면 무역하는 걸 가장해서 다른 나라의 국가시설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미콜라이우와 수도 키이우에서 중국 국적 부자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죠,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에 대한 비밀 기술을 포함해 군사시설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 정보기관에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요, 이번에 체포된 중국인 부자는요, 1950년생 아버지와 1995년생 아들로요. 아들은 키이우 공과대학 출신으로 2023년 퇴학 이후에도 현지에 남아있었다고 하고, 두 사람은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무역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군사기물 수집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미콜라이우 지역의 군기지 내부와 무기보관소, 방공 시스템 배치 위치 등 군사기밀로 분류되는 정보를요, 드론과 고배율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했고, 이를 암호화해서 해외 정보기관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된 장비에는요, 드론 본체, GPS 데이터 저장 장치, 암호화 통신용 스마트폰 등이 포함됐고요. 현장에서 군사시설 배치도가 저장된 USB와 위장 신분증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완전히 간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위장 신분증을 뭐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암호 통신용 스마트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암호화하는 데이터 저장 장치도 있고, 이거는 간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보안국은 수사 결과 이런 자료들을 다 포렌식하면서 잘 살펴봤겠죠. 이 부자가요,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보유한 넵튠 미사일 복합체의 최신 기술 문서를 확보하려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합니다. 넵튠은요,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인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를 격침한 무기로요,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전략적 핵심 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보당국이나 중국 분들도 굉장히 궁금했겠죠. 쟤들이 도대체 어떤 무기를 가졌길래 저렇게 모스크바의 그 순양함을 침몰시켰나.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방첩팀은요, 정보활동 초기 단계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요. 중국에서 주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오가며 아들을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휘한 아버지도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에는요, 부자가 서로 간첩 활동을 지시 보고한 서신과 암호화 기록이 담겨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중국의 어떤 스파이 활동이 한국이나 우크라이나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광객이나 이런 걸 다 위장해서 한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아마 관광객을 위장해 어딘가를 감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국가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지금 이걸 보면 중국은 어떤 분쟁 지역에 가서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명확하고요. 그 분쟁 지역이 어쩌면 한국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AI 업체가요, 미국 제재를 피해서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했다는 건데요. 중국의 범용 인공지능 에이전트 마누스를 개발한 중국 AI 스타트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해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글로벌 인력 확충에 나섰다고 합니다. 원래 이 회사는요, 중국 베이징과 우한에 인력들이 있었는데요. 중국 베이징과 우한 인력들은 대폭 줄이고요, 감축된 인력의 일부는 싱가포르로 옮기고 나머지는 구조조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본사 이전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제품 기획자 등 20명 이상의 핵심 인력을 새로 뽑고 있고요. 채용은 미국하고 일본 등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부 스타트업들은 제재를 피해서 싱가포르로 옮겨서 아예 글로벌화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마누스는요, 올 초에요, 자율형 AI 에이전트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무 데이터 분석부터 소셜미디어 반응 측정, 일정 관리, 슬라이드 제작, 그 다음에 여행 계획 이력서 검토까지 이런 복잡한 사무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한때는 제2의 딥시크라고도 불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부 기능은 오픈 AI의 딥 리서치보다도 뛰어나다고 주장해서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마누스의 성장세에 자극받아서 바이트댄스와 바이두 그리고 이런 중국의 그 빅테크들도요, 각각 AI 에이전트를 직접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마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 벤치마크 캐피털로부터 약 5억 달러, 거의 7천억이네요. 7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옮기게 된 거는 미국의 돈을 받으니까 이게 옮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나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 돈을 중국 AI 기업에 투자한다면 그 중국 기업이 그 중국의 서비스를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마누스는 중국의 제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글로벌 본사를 두고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거점을 늘리면서 서방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누스 경영진은요, 중국 사람들이겠지만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프랑스 파리, 네팔, 모로코, 슬로바키아 등 전 세계 도시를 돌면서 어떤 투자 유치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이게 메인스트림은 아니겠지만 어떤 부수적으로요, 중국 AI 기업들이 자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에서 인력과 자본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어느 정도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창에 있듯이 수출 통제와 제재 혹은 미국 수출하는데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서울에 본점이 있거나 서울에 지점이 있다면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